두 번째,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는 어떻게 됐나?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죠. 정치는 실종이죠. 예. 왜냐하면 정치를 해본 분이 아니라서 그런지 정치가 꼭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어때 정치해 보신 분들? 그러니까 정치의 존재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모르는 그러니까 거죠. 오늘도 지금도 국정조사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게 그렇죠. 이게 국회에서 나서 가지고 거기서 문제도 만들지만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이제 힐링 우리가 애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욕도 하고 정말 뭐 액맞이라고 하지만 막 욕해가지고 저기도 하고 이러면서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한계도 알아가고 또 대통령의 가지고 있는 연민하고도 우리가 같이 동병상련도 하고 이래가면서 이게 풀어지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세월호 때 그게 안 풀어져가지고 지금도 응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안 풀어내겠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치가 어느 만큼 우리를 힐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모르니까 저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결국은 그 시행착오에 이건 시행착오가 아니라 그거는 뭘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응징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예,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 윤석열 윤석열 말이죠. 후보의 네. 말이었습니다. 당시 네. 여기서 이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바꾸면 한마디로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치는 실종됐다. 예,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죠? 네. 예, 그러면 유일하게 돌아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 네. 검찰과 언론, 네. 언론 탄압, 검언 유착 검언 그리고 유착. 사정 정국. 사정. 예, 그리고 그러니까 사정은 범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경 그리고 감사원, 국세청 예, 유일하게 잘 돌아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박정희는 DJ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현해탄에서 빠뜨려서. 그리고 전두환은 사형 선고 내리게 만들었죠. 그렇게 하더라도 정적 탄압을 해도 아내와 자식을 탄압한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적 탄압은 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정 정국은 잔인하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돌아가는 건 사정 정국뿐이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검찰 독재 신공안 정국으로 유지되는 정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참 즐거운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신현주님께서 미녀 삼총사 화이팅 하신다. 저기 노영희 변호사님이 심리학 공부를 또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네. 저도 워낙에 심리학과 갈까 해서 평소에도 심리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쭉 들어오면서 제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모욕감과 그다음에 왜 저렇게 잔인하고 잔혹하게 굴까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하나 딱 깨달은 게 어느 심리학자의 강연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시오패스를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 게 하나가 권력 추구형 소시오패스하고 네. 권력 기생형 소시오패스가 있어요. 근데 이 소시오패스의 저기가 뭐냐면은 차이가 차이자 공통점이 뭐냐면은 착한 거를 못 본다는 거야. 착한 거를 못 본다.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를 못 참아한대요. 그래서 그거 착한 거들은 니네들이 다 잘못하고 있는 거다. 무능력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X표를 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면서 뭐냐면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인권에 무능했음을 또 조국 장관이 얼마나 내로남불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쟤네들도 다 나쁜 놈인데 니네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착한 척한다. 인정하기 쟤네들 착한 애들 이제 진짜 착한 게 착한 아니야. 게 아닌데 착한 척했다. 착한 척한 척했다. 것뿐이고 이건 내가 맞는 거야를 내가 하는 게 정상이야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저러는 게 그러니까 나하고 아닌가. 다르지 않은데 왜 쟤네한테 착하다 그래? 어. 왜 너네는 왜 쟤네 좋다 그래? 글쎄, 나 그걸 못 봐. 이거를 그 꼴을 못 입증하기 보겠어. 위해서 계속해서 저런 걸 하고 있다, 공격을 하고 있다. 나 저는 근데 그때 막 모든 거에 깨달음이 오더라고. 이 사람이 하는 본질을 짓들이 깨달은 거. 본질이 깨달음이 오더라고. 아 그거구나. 나는 다 옳아. 아까 저기다 나는 무오류야. 내가 맞는 거야. 내가 보기엔 그건 다 열등감이라고 딱 표현돼요. 나는. 저도 바로 열등감. 그게 트라우마가 열등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각한 열등감이 있고요. 컴플렉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다음에 본인이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도 본인도 있고요. 본인이 자기는 인정하지 않지만 네. 난 배신자야. 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게 말하면. 사실은 우리 그 이것만 가지고 따로 한번 토론해 보자고. 그래야 되겠다. 추미애 장관 시절에 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징계 2개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게 그 재판에서 추미애가 졌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징계 가처분 신청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이겼는데 본 재판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졌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무슨 얘기냐면 2개월 징계 너무 약하다. 약하다. 오히려 더 세게 해야 된다 어, 이랬죠. 해임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았어요. 예, 예. 행정부에서 그때 그랬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그 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존재 자체의 근거를 부정한 판결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다가 이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이거 얘기하신 분이 우리 그 유명한 김재형 심리학자가 아니라 김경일 교수님이에요. 아주대학의 예, 김경일 예, 교수님이 예. 인지심리 전공이죠. 인지심리학 예, 예. 전공해서 제가 이 강연하는 걸 듣고 제가 그냥 완전히 머리가 확 바꿔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에서 계속해서 조그만 범죄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털면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예. 끄집어내 가지고 그 실수를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놈들 나쁜 놈이라고. 대통령이 그리고 네. 제일 모욕감을 느낀 게 아까 말했잖아요. 가오가 중요하다고. 근데 이분이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완전히 체면이 구겨지고 그게 바로 자기 징계예요. 네. 징계를 어떻게 때려? 내가 뭘 잘못해서 징계를 맞지? 나 너무 쪽팔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복수심으로 이제 불타게 만든 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잘 보세요. 행동 달라지고 말 달라지고 이 정권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지난 정권하고 완전히 척을 지면서 본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오는 됐어요. 근거로 삼았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이렇게까지 사실 그렇게 할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그래서 추미애는 완전히 자기 최고의 원수가 되어버렸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를 그렇게 쪽팔리게 만든 사람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못 보는 거지. 예, 그걸 그렇습니다. 어떡하냐 그래서 잔인해지는 거야. 자기가 징계받은 건 잘못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뭐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사정 전국을 멈출 거라는 나이브한 말씀하시는 분들에 아니라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몰아붙일 네.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런 사정 전국의 본질이 저는 야당 탄압이고 정적 죽이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야무지게 똘똘 뭉쳐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 이미지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발목을 잡는군요. 권력이 돼서는 이제 자기가 살아있는 고치게 권력에 돼. 대상이 대해서는 자기가- 수사하지 못한다. 자기가 살아있는 권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수사하지 못하고 영부인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공정의 가치를 상실했다. 이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